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은행과 산업재는 강세를 나타냈고 항공과 여행주는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6월 공장재 수주가 전월 대비 1.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번 주에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14조 9,60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게리 갠슬러가 가상자산 시장을 최대 한도로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P모건 CEO는 델타 변이가 미국 경제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로빈후드의 주가가 24% 급등하면서 공모가를 웃돌았습니다. 니콜라가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가 20센트 손실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100포인트가량 하락했었던 다우지수가 270포인트 반등에 성공했고요.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과 종목별 현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박곤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 상황과 기업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8% 올랐고 S&P 500 지수는 0.8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5%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이달부터 실내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 항공주와 크루즈 등 여행 관련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은행주가 반등했고 산업재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며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시장은 인프라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88%는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와 헬스케어주, 그리고 산업재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스포츠 의류업체인 언더아머는 분기 실적이 순이익으로 전환되었고 매출은 작년 대비 91% 증가하며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올해 순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주가는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클로락스는 내년도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주가는 9%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화이자는 최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신에 이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4% 가까이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일라이 릴리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판매 부진으로 예상을 밑도는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는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매출도 작년 대비 44%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또한 시티는 솔라엣지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파이프 샌들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향후 12개월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내년도 자동차 부문의 총 마진이 20%대 중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동차 시장 전반에서의 점유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가로 1,200달러를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경우 번스타인은 애플의 광고 비즈니스가 향후 2-3년 내에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애플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애플은 1%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은 10월 18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주당 10센트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로젠블렛은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4%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3%대 상승했습니다. 또한 오늘장에서 로빈후드는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CNBC의 짐 크레이머는 로빈후드가 후불 결제 카드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금융으로 확장하려 한다며 로빈후드의 사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애틀랜틱 에쿼티스는 로빈후드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65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톡스 6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영국 증시는 0.3%대 상승,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72% 올랐습니다.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 떨어진 $70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72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이번 주에 예정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4% 내린 $1,814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수요일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52%로 하락하면서 허니문이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의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이번에는 CNBC에서 관련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벌써 6개월이 취임한 지 지났는데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몇 달 사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3일 CNBC의 전미 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인 지지율은 고수했지만 경제와 코로나19 조치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여론조사는 미 전역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CNBC는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이 1분기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바이든을 반대하는 비율이 41%에서 45%까지 늘어났다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 조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평가가 지난 4월에는 62%를 유지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몇 달 사이에 이 수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7월 들어서는 53%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하트리서치의 전문가는 결국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귀결된다면서 팬데믹 사태가 진정됐다면 결과도 다르게 나왔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와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NBC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평가가 경제 분야에서도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경제 분야에서의 지지도는 7월 들어 현재 42%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CNBC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이 물가 상승을 불안 요소로 꼽았다면서 인플레이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지지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미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이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51%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가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인해 지난 2008년 경기 침체 때 보인 상황보다 더 암울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시장 역시 우려사항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을 통해 고용시장 회복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번 주에는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고용시장 회복과 관련해서 또 어떤 진척 사안이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가 무법천지 서부지대 같다,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강한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4만 달러가 붕괴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 처음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에도 호재가 아닌가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점차 이 강력한 규제 체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새로운 수장 게리 겐슬러 위원장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겐슬러는 나는 기술에 대해 중립적이긴 하지만
흥미를 느낀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 않다며 가상화폐 거래, 상품 플랫폼이 규제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갠슬러는 가상화폐 상장지수 펀드의 승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갠슬러의 발언에 시장 계속해서 규제 우려가 커진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도 37,000달러 선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37,967달러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역시 규제 움직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인프라 법안의 투자 재원을 가상화폐에 부과하는 세금을 충당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 하원은 민주당 소속 돈 베이어 연방 하원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관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웰스파고 역시 자산 운용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아직 다만 대체 투자로 가상화폐를 다루는 모습이고요. 이미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에 비트코인이 투자 가능한 자산이 됐고 또 고객들이 이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 역시 고객들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에 가상화폐 연구팀을 신설했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까지 점점 더 많은 투자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제공하기 시작했거나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규제 우려가 불거진 만큼 시장의 탄력 자체는 계속 둔화된 상태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글로벌 IB들의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로빈후드가 오늘 24% 종가 기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IPO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서 실패한 IPO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빈후드 오늘 투자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죠. 오늘 장중에는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사로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3일 Robinhood surges 25%, blows past $38 IPO price라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요. CNBC는 로빈후드의 주가가 이미 공모가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당분간 로빈후드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빈후드는 공모가 38달러를 형성하면서 지난주 나스닥에 후드라는 티커명으로 데뷔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장 첫날에는 장중 10% 넘게 하락하다 결국 8% 내린 3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로빈후드의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잡혔다면서 기업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로빈후드의 주가가 장중 25% 가까이 급증하자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CNBC는 실제로 로빈후드가 현재 레딧의 주식 커뮤니티 월스트리트벳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며 지금 로빈후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집단은 로빈후드의 기업 가치를 믿는 장기 투자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로빈후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CNBC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로빈후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크레이머는 로빈후드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주 IPO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로빈후드가 현재 BNPL,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다른 핀테크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스퀘어의 경우에도 어제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장 대비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크레이머는 이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로빈후드의 추후 BNPL의 사업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로빈후드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캐시우드는 지난주 목요일 로빈후드 주식 130만 주를 사들인 데 이어서 금요일에도 185만 주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애틀랜틱 에퀴티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리고 12개월 목표가를 65달러로 제시한 점도 로빈후드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전가은 캐스터와 함께 스퀘어가 10% 급등했다는 소식,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라는 그런 트렌드에 그렇죠.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로빈후드가 또 이런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에 진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 구글이 자체 AP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스마트폰 반도체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사실 저는 구글 핸드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어떤 아무래도 평가 나오나요? 네, 한국에는 이 구글의 폰이 출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시장 전반적으로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오는 10월에 출시하는 새 스마트폰 픽셀 6와 픽셀 6 프로에 자체 제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탑재한다고 발표해서인데요. 텐서란 이름의 자체 개발 AP입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여겨지는데 구글이 이제는 자체 제작 AP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또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을 이끄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2016년부터 픽셀이란 폰을 미국 등에서 판매 중인 상황인데요. 한국에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구글폰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픽셀은 시리즈 5까지 나왔습니다. 시리즈 6은 오는 4분기 10월쯤에 출시 예정인데 이때부터 자체 개발 칩을 탑재할 전망이고요. 이번 스마트폰용 AP 개발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자체 개발 역량을 갖춰서 크롬북이라고 불리는 노트북에서부터 AI, 인공지능 칩, 그리고 자율주행차 웨이모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AP 점유율을 또 살펴보면 미디어텍이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퀄컴이 29%, 애플이 17%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하드웨어 성능을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반면 구글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이 업계의 결정적인 패착 요인으로도 지목됐었는데요. 이를 극복하려면 AP 자체 개발이 필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이미 애플은 M1이라는 자체 개발 칩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보인 바 있고 또 자체 개발 칩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끝없는 도전에 기존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 퀄컴 등은 긴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반도체 업체들은 각각 신사업, 즉 인텔은 파운드리, 퀄컴은 자동차나 웨어러블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더 나은 분야로의 진출을 선언하는 상황인데요. 순다이 피차이 구글 CEO가 텐서 칩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하드웨어 제품 중에 가장 뛰어난 혁신이라고 밝힌 만큼 시장의 기대를 또 크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구글의 경우에는 0.6%가량 상승했고 반면에 퀄컴이 0.6% 하락하면서 마무리됐다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과 그리고 퀄컴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드렸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텐센트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중국의 규제 리스크가 이제는 게임 산업까지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홍성진 캐스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이후에 텐센트 주가가 크게 요동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3일 텐센트가 주가 폭락 사태를 맞았다고 전했는데요.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표현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텐센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면서 중국 당국이 더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관영 매체는 게임이라는 정신적 아편이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텐센트의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떤 산업과 스포츠도 한 세대를 파괴하는 형태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 당국에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영 매체의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텐센트 역시 발빠르게 사용자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텐센트는 앞으로 미성년자의 하루 이용 시간을 줄이겠다면서 12세 미만의 경우에는 게임 도중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성년자가 성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모든 계좌에 대한 재인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텐센트 중관영 매체의 보도 이후에 주가 급락을 면치는 못했는데요. 홍콩 지시에서 대장주로도 꼽히는 텐센트의 주가는 매체의 보도 이후에 장중 1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텐센트에게는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면서 이로 인해 약 600억 달러가 증발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홍콩 매체들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에 발표된 중관영 매체의 기사가 중 당국의 공식 입장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또 중국 정부의 책임자가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종합 예술이라고 치켜세운 점과 어느 정도 대치되는 부분은 있다고 덧붙이기도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진 그리고 강다운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6시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